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입니다. 오늘은 월드컵을 앞둔 대표팀의 선수 명단을 살펴보고 카타르 월드컵 23명의 명단을 예상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골키퍼를 살펴보면 벤투 감독은 김승규, 조현우, 구성윤, 송범근까지 4명의 골키퍼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월드컵 명단에는 최소한 3명의 골키퍼를 포함시켜야 하고 보통 거의 모든 나라들이 3명의 골키퍼를 데려가기 때문에 한국도 4명의 골키퍼 중에서 1명의 골키퍼는 월드컵에 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최근 흐름을 보면 김승규가 주전, 조현우가 세컨드 골키퍼인 상황에서 세 번째 골키퍼 자리를 두고 구성윤과 송범근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벤투의 기준을 살펴보면 김승규와 조현우의 주전 경쟁에서 발밑이 좋은 김승규가 주전으로 자리 잡은 것처럼 선방 능력이 비슷할 때는 발밑이 좋은 선수를 선호할 때가 많은데 구성윤과 송범근 중에서 구성윤이 좀 더 발밑이 좋을 때가 많고 벤투 감독이 대표팀에서 골키퍼 3명을 뽑을 때는 김승규, 조현우, 구성윤을 뽑아왔기 때문에 송범근보다는 구성윤이 월드컵에 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골키퍼 자리에는 김승규, 조현우, 구성윤이 선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먼저 풀백을 살펴보면 왼쪽에 김진수와 홍철, 오른쪽에는 이용과 김태환이 주전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강상우는 오른쪽과 왼쪽을 모두 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좌우 측면 공격수로도 나올 수 있는 만큼 팀에 부상자가 생겼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라서 강상우 또한 월드컵에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중앙 수비수 자리는 김영건과 김민재를 중심으로 권경원과 박지수, 정승현이 꾸준하게 뽑히고 있는데요. 특히 중앙 수비 라인은 김영건이 부상으로 빠졌던 11월 A매치 기간에도 추가적인 선수를 선발하지 않았던 만큼 이 5명의 선수가 고정적인 센터백 멤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명의 센터백은 포백을 사용하는 대표팀에게 조금 많기 때문에 김영건과 김민재를 제외한 3명의 센터백 중에서 1명의 선수 정도는 월드컵에 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출장 시간의 비중을 따져보면 권경원과 박지수가 센터백 교체 1순위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센터백은 김영건, 김민재, 권경원, 박지수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는 황희범과 정우영을 중심으로 백승호, 손준호, 김진규 같은 선수들이 대표팀 명단에 들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손준호와 백승호가 월드컵에 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손준호와 백승호는 정우영처럼 수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고 황희범처럼 좀 더 공격적인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벤투 감독도 두 선수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높게 평가한다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요. 손준호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뛰기 때문에 국가대표팀에 차출되면 중국으로 돌아갈 때 3주의 격리 기간을 거쳐야 해서 현재 대표팀에 뽑히지 못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월드컵이 다가오면 다시 대표팀에 뽑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중원에는 황인범, 정우영, 손준호, 백승호까지 4명의 선수가 뽑힐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마지막으로 공격진은 최전방에 황의조와 조규성이 선발될 가능성이 높고 혹시나 부상 같은 변수가 생긴다면 김건희가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1순위로 뽑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선 자원으로는 손흥민, 황희찬, 이재성, 권창훈까지가 확실하게 주전으로 자리 잡은 선수들이고 송민규, 이동경, 이동준, 정우영, 나상호, 남태희까지 많은 선수가 한 자리 정도를 놓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특히 송민규, 이동경, 이동준, 정우영이 최근 기회를 받고 있는데 이 선수들은 각자 스타일이 조금씩 다른 선수들이라서 벤투 감독의 선택에 따라 월드컵에 갈 수 있는 선수들이 달라질 텐데요. 송민규 같은 경우는 측면에서 버텨주는 플레이와 연계 플레이가 좋고 이동경 같은 경우는 킥력이 좋아서 패스를 뿌려주거나 세트피스에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이동준은 스피드가 워낙 빠른 선수라서 상대 수비 뒷공간을 노릴 때 좋은 자원이고 정우영은 좌우 측면 그리고 세컨드 스트라이커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선수라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 4명의 선수는 벤투 감독이 선수 스타일을 보고 팀에 좀 더 필요한 자원을 뽑을 가능성이 크고 월드컵 시즌이 다가왔을 때 어떤 선수가 가장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선발이 갈릴 수 있을 만큼 경쟁이 치열한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좌우 측면과 중앙까지 모두 자연스럽게 소화할 수 있는 정우영이 공격 라인의 백업 역할을 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능력을 갖춘 선수고 분데스리가에서도 칭찬을 받고 있는 정우영의 압박 능력은 벤투 감독이 정말 좋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우영이 공격 라인의 마지막 한 자리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많은 팬들이 기대하고 있는 이강인이나 지난 시즌 K리그 득점왕인 주민규는 월드컵에 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벤투는 워낙 자신의 전술 스타일이 강한 감독이라서 자신의 전술과 맞지 않은 선수는 최대한 기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격 라인에서 벤투 감독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스위칭 플레이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최전방에 있는 황의조와 조규성도 측면 공격수까지 소화할 수 있는 선수라서 상황에 따라 측면 공격수와 자리를 바꾸는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고
손흥민, 황희찬, 이재성, 권창훈 같은 선수들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서로의 자리를 바꿔서 플레이할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상대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강인 같은 경우는 대표팀 내에서 그 어떤 선수보다 날카로운 패스를 보내줄 수 있고 킥력에 있어서는 따라올 선수가 없지만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왔을 때 측면에 있는 선수들과 자리를 바꾸는 플레이가 다소 부족한 선수라서 벤투 감독이 대표팀에 선발하지 않고 있는데요. 주민규도 마찬가지인데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는 득점력에 분명히 강점이 있지만 측면으로 빠지는 플레이는 부족한 선수라서 국내에서도 활동 방향이 넓은 조규성이나 김건희에게 대표팀에서는 밀리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벤투 감독은 자신이 원하는 선수의 유형이 확실하기 때문에 월드컵 명단이 어느 정도 정해진 상태인데요. 정리해보면 골키퍼는 김승규, 조현우, 구성윤, 수비라인에는 좌우 풀백의 김진수, 홍철, 이용, 김태환, 강상우, 중앙 수비라인에는 김영건, 김민재, 박지수, 권경원, 중원에는 황인범, 정우영, 백승호, 손준호, 이선에는 손흥민, 황희찬, 이재성, 권창훈, 정우영,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는 황의조와 조규성까지 23명의 선수가 선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약간의 변화가 있다면 이재성과 권창훈도 중앙 미드필더로 뛸 수 있어서 백승호와 손준호 중에서 한 명이 빠지고 공격 라인에서 한 명을 더 뽑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과연 어떤 선수가 월드컵에 갈 수 있을지, 모든 선수가 부상 없이 월드컵에 갈 수 있으면 좋겠고 벤투 감독의 선택을 지켜보는 것이 월드컵까지 대표팀을 지켜보는 재미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